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선박담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박담보에서 그 선박에 대해 선박을 담보로 해서 채권이 되는 건데, 우선 저 선박에 대해서 담보력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 선박 우선 특권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선박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담보력을 확보하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777조에 있는 건데요. 보시면 그 채권을 가진 채권은요. 그 특권 채권은 가진 자는 선박,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 운임, 그리고 그 선박 운임의 부수한, 알겠죠? 부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우선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채권들이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 비용, 또 항해에 관해서 선박에 관한 제세금, 도선료, 그다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 검사비, 이런 것들은 이 선박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래요. 그리고 선원과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된 채권 있죠? 이 고용계약 채권도 그 선박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난 구조로, 그죠? 구조로 채권. 그래야 되겠죠? 공동훼손 분담 채권. 이런 것들이 그 선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박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특권을 가진 선박 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1항의 재산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재산이죠. 이에 대해서 채권, 어떠한 다른 채권보다도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이 경우에 성질에 반하지 않은 것은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선순위자로 판단된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선박 우선 특권인 채권, 요거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심지어 운임에 대해서도 우선 특권을 갖고 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이 선박 우선 특권 관련해서는 이 판례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만, 1번 한번 보시면 이 선박 우선 특권 제도가 판례 1번요. 형평상 요구에서 생긴 제도임에 비해서 임금 우선 특권 제도하고 이 선박 우선 특권 제도는 그러면 누가 제일 우선할 거냐. 이게 한번 다툼이 생겼었거든요. 선박 우선 특권 제도하고 임금 우선 특권 제도. 근데 선박 우선 특권제는 형평상 요구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판례가 받고, 임금 우선 특권 제도는 사회 정책적 고려로서 만들어진 제도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우선 특권 제도는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임금 우선 특권 제도가 선박 우선 특권 제도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 우선 특권인 채권자는 그 선박에 대해서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으면 원칙이다? 안 돼요. 가압류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선박 우선 특권제는요, 가압류할 필요가 없어요. 또 선박에 대해서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청권 바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이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6번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6번. 어선의 책임 선장이 선주와 약정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특별 상여금 채권이죠. 이 특별 상여금 채권은 선박 우선 특권은 선원과 그 밖에 선박 사유인의 고용계약이라는 채권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당연히 거기 해당됩니다. 알겠죠? 선장도 선주와 별도로 특별 상여금 받기로 한 것들은 선박 사유인의 고용계약이라는 채권에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778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임에 대한 무슨 특권 780조 가보시면 보험계약에 기해서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그 밖에 장려금, 보조금에 대해서는요.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어, 그러니까 이 보험금, 장려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으니까 선박 우선 특권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되죠? 보험계약에서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장려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선박 우선 특권자가 이거를 우선 특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랬죠? 그걸 말한다. 780조도 조문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사용인의 고용으로 인한 채권. 이 고용으로 인한 채권은 뭐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우선 특권인데 고용계약 존속 중에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 전부에 대해서 우선 특권이다. 그러니까 고용계약 존속 중에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 전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최우선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다. 그래서 고용계약이라는 채권은 항해로 인한 운임 전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특권이 갖고 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 항해로 인해서 생긴 채권의 그죠? 대한 우선 특권의 순위예요. 우선 특권도 순위가 있느냐 이 부분이죠.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 특권 순위는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 특권을 경합할 때는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에 따르면 돼요. 알겠죠?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에 따르면 돼요. 경합할 때는. 그 다음에 해난 구조로 채권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훼손 분담에 관한 채권에 따른 채권의 우선 특권이 경합할 때는 나중에 생긴, 나중에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보다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게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생긴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해난 구조로 채권하고 공동훼손 분담에 관한 채권에 따른 채권의 우선 특권이 경합한다. 그러면 나중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보다는 우선한다는 것이고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항해 있잖아. 여러 번 항해를 했을 때 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 여러 번 수회 항해했을 때 우선 특권의 순위는 이렇게 정합니다. 경합 그 수회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 특권이 경합을 해요. 그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에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합니다. 나중에 생긴 경우 우선해요. 또 선박 사이의 고용 계획에 있는 채권 있잖아요. 이거에 따른 우선 특권은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다. 그 후에 항해에 관한 채권을 우선하는 거니까 최후의 항해는 그죠? 가장 우선 특권이 마지막 그죠? 할 때 그것과 동일하게 보겠다. 선박 사용인의 고용으로 인한
계약으로 이런 채권은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하다. 됐고, 그 다음에 동일 순위의 우선 두 건이 경합할 때, 동일 순위. 만약에 동일 순위가 경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선 특권의 추급권이에요. 선박 우선 특권은요, 어, 선박이, 선박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이게 추구권이에요. 알겠죠? 우선 특권이 있단 말이죠. 있으면 어떤 선박이 이게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전으로 있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구권이 한다. 그죠? 그래서 선박이 이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죠? 이것에 대한 특권은 이렇게 간다 이거죠. 간다. 추구권이다. 근데 추구권은 조심해야 돼요. 선박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선박이 왔잖아요. 이렇게 넘어온다 하더라도 선박이죠. 이걸 만약에 에, 경멸을 했다. 그러면 이 추구권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죠?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 만약 채권자가 있다면 우선 특권자가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요 A 뭐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 이 선박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다. B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어때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갑은 이렇게 이 배에 대한 거죠. 추구권 있고요. 만약에 이 배가 경매되면 우선적으로 받을 권한이 있는 거죠. 그걸 말한다. 알겠죠? 추구권. 넘어가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예, 양수한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조심할 거는 이 추구권은 양수한 자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죠? 거기에 양수한 자의 배가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거나 환가되었을 때는 그때는 우선 특권을 주장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판례를 보시면 거기 판례 개출 하나 있죠. 선박 채권자 우선 특권은 선박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박의 양수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채무를 변제를 청구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선 특권의 소멸이다. 소멸. 우선 특권이 언제 소멸하냐? 선박 채권의 우선 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요. 1년 이내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1년 이내. 굉장히 짧다. 그죠? 1년이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린다. 됐고,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선박 저당권 가보시면, 저당권, 선박은 원래가 동산이에요. 근데 선박은 고가물이고 하기 때문에 저당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한 선박이에요. 등기한 선박. 선박의 저당권은 속구에도 미치고 민법의 저당권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해됐죠? 선박 저당권. 선박 저당권 등과 우선 특권이 만약에 경합한다. 누가 우선할 것 같아요?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선박 우선 채권자의 우선 특권은 질권과 저당권 우선한다니까 어,
질권보다 우선하고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박 채권자 우선 특권이 더 우선한다. 등기 선박에 대한 입질 불허. 이거 뭐야? 등기한 선박은요. 질권에 목적하지만 그렇죠. 원래 그 질권의 대상은 동산이잖아, 동산. 유가증권이죠, 그렇죠? 유가증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등기된 선박은 질권에 목적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건조 중인 선박에도 이것도 뭐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건조 중인 선박에도 어, 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어때요? 동일하게 이 절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송과 용선. 운송과 용선인데 운송은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용선은 어때요? 배를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용선하고 운송은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물건 운송과 그다음에 여객 운송 나눠지겠죠? 그래서 일단 운송을 보시면 육상 운송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준용됩니다. 다 준용입니다. 그죠? 다 준용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품 운송이라 하는데 계품 운송은 다른 말로 하면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개개의 물건을요. 어,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화인이 이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겠죠. 운송인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운송물의 제공이다. 별거 없죠. 송화인은 당사자 사이 합의 또는 선정하의 관습에 의해서 때와 곳에서 운송물에게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해야 돼. 누가? 송화인이죠, 송화인이. 또 만약에 합의 또는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송화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그죠? 선장은 즉시 발행할 수 있고 송화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됐죠? 어쨌거나 송화인 운송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단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자, 가망 능력주의 의미. 우리 민법 일반법에 같으면 쉬운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이 운송에서는 가망 능력주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의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 사용이 발항 당시 의무사항에 관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을 한 손해배상을 책임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의무사항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을 것. 두 번째는 필요한 선원이 승선할 것. 선박의 의장과 그저 필요품을 보호할 것. 그 다음에 선장, 냉장실, 그죠?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조문 문제. 해상 물건 운송인이 발항 당시 가망능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운송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운송인이 가망능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하면 되겠죠.
자,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다. 795조, 그죠? 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육과 인도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이 멸실을 해서 연착이나 손해배상치입니다. 그렇죠? 주의를 해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항 보시면 운송인은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그죠? 행위 또는 화재로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 책임을 면하고 다만 운송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화재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96조 운송인의 면책 사유예요. 면책. 물론 면책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그 사실로 인해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할 때는 배상 책임을 면하죠. 근데 주의를 했더라면 그쵸? 주의를 했더라면 그 손해를 어, 피할 수 있었음이 불가하고 그죠?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뭐 운송에는 면책 사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꼼꼼하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97조의 면의 책임의 한도입니다. 책임 한도.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정 금액 한도로 제한할 수 있죠. 다만 운송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요거면 운송인 자신이에요, 자신.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부자율 생긴 채권은 이때는 그러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항 운송인의 책임 제한도 단위를 정한다. 3항 운송인의 책임 한도 금액과 단위 규정은 송화인이 운송인의 운송물을 인도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화증권의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송화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장에 부실에 고지할 때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하지 않는 거죠. 책임을 면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이 책임 한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